만약 당신의 회사에 24시간 내내 밥도 안 먹고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일하는 천재 직원이 새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축복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룬 한 18년차 보안 전문가의 치열한 현장 기록에 따르면요. 그 완벽한 직원이 조직에 역대 최악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였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완벽한 직원이 바로 AI거든요? 아, AI? 네네. 우리는 흔히 AI가 도입되면 막 모든 비효율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당연하죠. 다들 그렇게 광고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게 이 기록의 가장 매력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단순히 무슨 해킹 기술이나 사이버 보안의 역사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겉핥기죠. 한 개인의 그 번뜩이는 약간 천재적인 감각이 어떻게 거대한 조직의 구조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구조한 가운데 AI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짚어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가장 먼저 이 18년의 기록이 시작되는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 완전 초창기로요? 네. 이 전문가가 처음 보안업계에 발을 들였던 시절에는 보안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없었다고요? 네네. 심지어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쓰이는 그 동적 진단이라는 번듯한 용어조차 없었죠. 동적 진단이라고 하면 보통은 웹사이트나 시스템이 실제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이것저것 입력해 보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우아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나요? 그냥 되게 투박하게 이상한 걸 계속 넣어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이상한 걸 계속 넣어본다. 너무 직관적인데요? 그쵸. 심지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스 코드를 직접 보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어요. 잠깐만요.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취약점을 찾는다고요? 그거 약간 눈을 가리고 미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감각이 전부였던 겁니다. 이 자료에 그 시절에 상징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딱 등장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바로 통계 파일 업로드 널바이트 우회 취약점이라는 사건입니다. 널바이트요? 용어부터 벌써 엄청난 장벽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기발합니다. 그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네네. 컴퓨터가 글자들을 쭉 읽어나가다가 널바이트라는 특수한 문자를 딱 마주치면요. 마주치면? 아, 여기서 문자열이 끝났구나 하고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 같은 신호죠. 아하, 마침표? 네. 이 전문가는 누구한테 이런 취약점이 시스템에 존재한다고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머릿속에 C 언어가 작동하는 그 핵심 지식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창에다가 파일 이름 중간에 그 널바이트라는 마침표를 슬쩍 끼워 넣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파일 이름을 쭉 읽다가 널바이트를 만나는 순간 뒤에 남은 진짜 위험한 확장자나 코드는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파일 이름이 끝났네? 안전한 파일이군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보안 필터가 스르륵 무력화되는 거죠. 코드를 보지도 않고 시스템의 내부 보이지 않는 로직을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서 짚어낸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마치 요리 레시피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혀끝의 미각과 식재료에 대한 지식만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의 그 시크릿 소스를 완벽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내는 것 같네요. 아,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초기의 사이버 보안은 철저하게 이런 소수의 천재들이 가진 지식과 직관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번뜩이는 감각만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은 밖에서 듣기엔 되게 낭만적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완전히 시한폭탄 아닐까요? 그렇죠. 엄청난 리스크죠. 당장 그 천재 해커가 휴가를 가거나 경쟁사로 이직해버리면 회사 업무가 아예 마비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조직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체계적인 구조가 없는 조직에서는 일의 품질이 100% 개인의 컨디션과 역량에 종속되거든요. 아, 개인에게 100%? 네,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든 그 천재들의 머릿속에 있는 비정형적인 감각을 끄집어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의 탄생이군요. 네네, 맞아요. 자주 쓰는 해킹 공조 패턴을 문서로 쫙 정리해서 신입사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요. 그런데 천재들의 방식을 문서화했으면 조직 전체의 실력이 당연히 상향 평준화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하죠. 때 비극으로 흘러갔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건 원래 비판적 사고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어야 하잖아요. 네, 참고용으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복붙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비판적 사고가 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태도로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입력창이 딱 보이면 매뉴얼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에러 메시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오케이, 취약점 없음 하고 기계적으로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헐, 그렇게 단순하게요? 네. 이 입력값이 시스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겉으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부망이 뚫리지 않은 게 확실한지, 그런 왜? 라는 질문이 완전히 실종돼 버린 겁니다. 아, 진짜 생각 없이 일하게 된 거네요. 맞아요. 마치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매뉴얼만 주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가이드라인은 분명 비판적 사고를 돕기에 만든 건데 오히려 뇌를 빼고 일하게 만들었네요. 네, 역효과가 난 거죠. 이거 완전히 초보자에게 F1 레이싱카 매뉴얼만 쥐어주고 트랙에 그냥 밀어 넣은 꼴 아닌가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하는지 감각은 전혀 없는데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레이싱을 하는 척만 하게 된 거죠. 듣고 보니 진짜 끔찍하네요. 조직은 이 대혼란을 대체 어떻게 수습했나요? 인력은 늘어나고 엉망인 결과물이 막 쏟아졌을 텐데요. 네, 10명에 투입되면 기준도 없고 퀄리티도 제각각인 엉망진창 보고서 10개가 쌓이게 되니까요. 그럼 그걸 취합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누군가는 그 난장판인 결과물을 다시 다 뜯어보고 검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약점을 직접 진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엉망인 결과물을 리뷰하고 팩트체크하는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이 밀리니까 돈을 좀 더 써서라도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인력을 대거 영입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대혼란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근본적인 변화를 강제한 건 역설적으로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아, 예산 삭감이요? 돈줄이 마르니까 무한정 사람을 늘릴 수도 리뷰 병목을 방치할 수도 없게 되어서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조직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예산대에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항목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라냅니다. 대신 진단을 누가 하느냐에 집착하던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느냐로 완전히 이동시켜버리죠.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가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던 수공업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뼈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업무를 아주 잘게 쪼고 분업화를 도입했습니다. 파일 업로드 검사, 로그인 인증, 권한 확인, 이렇게 도메인별로 영역을 나눈 뒤에요. 네네. 마치 제조업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진단을 다음 사람에게 툭툭 넘기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아, 공장처럼요? 네. 예전에는 한 사람이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파악하려다 보니 컨디션에 따라 진단 퀄리티가 막 널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는 A라는 직원은 하루 종일 로그인 창 하나만 뚫어보는 겁니다. B라는 직원은 파일 업로드만 파고들고요. 아, 이렇게 좁은 영역만 집중하게 만드니까 개인의 편차가 있어도 전체 진단의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어벽이 쳐진 겁니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헨리 포드의 철학을 떠올립니다. 아, 그 유명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요? 네, 사람들은 흔히 포드가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려고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다고 오해하지만 진짜 목적은 사람의 편차를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균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보안 진단에서도 그 구조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존심 강한 그 장인들,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장 조립 라인에 서서 하루 종일 나사 하나만 조이고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겠는데요. 떠나는 사람도 생겼겠군요. 엄청나게 떠났죠. 뛰어난 해커들은 본질적으로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맥락을 머리로 꿰뚫어 읽어내고
그걸 논리적으로 무너뜨렸을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해커의 로망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조직이 그들을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니 모욕감을 느끼고 이력서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취약점을 잘 찾는 해커와 구조를 만드는 리더는 완전히 다른 능력인데 흔히 혼동되곤 하거든요. 씁쓸하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일관된 품질이 더 중요했던 거군요. 자, 그럼 이 컨베이어 벨트 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 불평도 안 하고 자존심도 없는 아주 완벽한 기계 부품이 드디어 등장할 차례인가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자존심 강한 인간 해커들이 씁쓸하게 떠난 그 라인에 완벽한 부품, 즉 AI가 투입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어떻게 투입됐나요? 소스에 보면 코덱스 에이전트 SDK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한 진단 에이전트화 실험이 소개되는데요. 코덱스 에이전트 SDK요? 네, 쉽게 말해 AI에게 너는 지금부터 이 건물의 로그인 창만 지켜보는 경비원이야 하고 아주 좁고 명확한 역할을 쥐어준 겁니다. 아, 도메인별로 지식과 절차만 딱 부여한 거군요. 맞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신경 쓰지 말고 로그인에서만 취약점을 찾으라고 세팅을 해준 거죠. 그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성능이 엄청 좋았나 보네요. 네, AI는 자존심도 없고 피로도 감정도 없잖아요. 새벽에 돌려도 컨디션 노화가 없고 기준을 막 바꿔도 화내지 않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겪던 가장 큰 문제인 사람의 감정과 태도 문제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사람 해커는 자존심 때문에 그 분업을 견디지 못했는데 AI는 감정이 없으니 그 좁은 도메인 안에서 무한히 일한다는 거잖아요. 네, 명확한 구조 안에 배치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안업계의 모든 골칫거리는 깔끔하게 다 해결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한 번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AI 도입이 모든 걸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의 패러다임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아니, 지치지도 않는 완벽한 일꾼을 얻었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나요? 한마디로 취약점을 너무 많이 찾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너무 많이 찾아서 문제라고요. 네, AI가 쏟아내는 리포트가 개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거예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건 오탐, 즉 가짜 경보와 위험의 과장입니다. 아, 가짜 경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그냥 테스트용 강아지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 이름에 우연히 어드민, 관리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AI는 이걸 보자마자 앞뒤 맥락도 없이 위험도 최상, 관리자 데이터 유출 위험이라며 빨간불을 켜버리는 식이죠. 세상에, 그럼 개발자는 심장이 철렁해서 다 뒤져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땀 흘리며 확인했는데 그냥 강아지 사진이면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개발자들은 AI 경고를 양치기 소년 취급하면서 무시하게 되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바닥에서 금을 찾는 건 AI 굴착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그 쏟아진 흙더미 속에서 이게 진짜 금인지 쇠조각인지 걸러내고 세공할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해졌다는 거군요. 아주 뼈아프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제 어떻게 더 찾을까가 아니라 쏟아진 결과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개발자가 처리하게 만들 것인가가 진짜 거대한 병목이 된 겁니다. 와, 문제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해버렸네요. 그럼 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게 되나요?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귀해질 인재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사람을 넘어서 도메인별 진단 기준을 설계하고 오탐을 줄이며 결과를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는 사람. 감각을 구조로 바꾸는 사람. 정말 묵직한 메시지네요. 감각에 의존하던 수공업 시대부터 매뉴얼화, 컨베이어 벨트 구조화, 그리고 AI의 도입과 해석의 시대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18년의 진화 과정이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자, 이 이야기는 비단 IT 보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일하는 분야에서 당신만의 감각에 의존하는 플레이어입니까? 아니면 그 감각을 구조로 설계해내는 사람입니까? AI 시대에는 당연히 후자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언젠가 AI가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것을 넘어 그 결과를 스스로 해석하고 조직의 맥락에 맞게 정렬하는, 즉 구조를 설계하는 감각마저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우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때 인간이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고유한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업무와 커리어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